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특별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여전히 더엔트 크로마플로 72색과 함께합니다. 지난번에 선 연습은 많이 해보셨을까요?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제 기초선 연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앞서서 어차피 연습했던 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라고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같이 다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똑같이 갑니다. 1번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요. 곡선과 함께 짧게 끊어 쓰는 점선들이 들어옵니다. 사이사이에 전부 다 연결하는 것도 좀 이제 너무 반복적인 것들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요. 요거 그리시면서 곡면 가시면서 중간에 짧고 굵은 선들을 활용하셔서요. 이렇게 점 찍듯이 선들을 넣어 보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은 바질입니다. 얘만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이 전체 72색 중에 제가 마음에 너무 쏙 드는 색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프리즈마 색연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다크 그린이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초록의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911번의 올리브 그린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있어서요. 두 개, 908, 911 다크 그린과 올리브 그린을 약간 합쳐놓은 색감이어서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보통의 일반적인 여름 나무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색감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터치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이제 활용할 만한 색들이 뭐 내추럴 브라운, 커피빈 이런 색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외곽을 이렇게 가지를 좀 확대하는 느낌으로 돌리면서 그리시는 선들을 활용해서 가지를 그려 놓으시고요. 짧게 짧게 끊어서 쓰시되 살짝 곡선으로 그려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무의 홈처럼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원기둥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곡선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아이고 화살표 뭐야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모양을 표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꽉 채워가지고 자세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선적인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모양으로 가지를 그려보시고요. 여기에 곡선을 활용하셔서 느낌을 내보세요. 한 방향으로 연필선은 한 방향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뾰족하게 깎지 않아서 최대한 뭉툭한 선들이 넓은 면과 이렇게 돌리면서 나오는 얇은 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셔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아마 제가 이 다음 거는 이 색깔로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 연습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색감 어떤 걸로든 하셔도 좋습니다. 가지가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연필을 슬쩍 돌리면서 그려주시고요. 요 선입니다. 이렇게 힘을 빼서 올리는 선인데 아주 짧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가지가 몸통에 가까운 가지에서 살짝 두껍고요. 끝으로 나가실수록 좀 뾰족하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 돌리는 선 조금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쓰시다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이렇게. 왜냐면 사실 위아래를 정확하게 딱 그 경계를 그려놓고 할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뒤 배경이라든지 나무가 끝나는 지점 이런 데에서 자연스럽게 느낌을 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좀 진하게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요. 조금 커지거나 멀리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나뭇가지의 윗부분 여기가 진해지고요. 위를 연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예시보다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힘 주고요. 위로 올라가시면서 힘 빼고 나중에 짧아지면 쭉 돌리는 선으로 그려보세요. 근데 위아래가 다 좀 막히지 않고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정돈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볍게 이 선들의 윗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까요? 이거는 초록과 함께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지 않았던 초록으로 해볼게요. 보통은 가지가 이렇게 나가고 그 위로 이렇게 이파리들이 있는데요. 제가 초록을 아무리 진하게 써도 이 브라운을 보통 대부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초록을 진하게 쓴 위로는 대부분의 갈색이 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표현하실 때에
초록을 먼저 하시고 초록의 남은 잎들을 먼저 그리시고 갈색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큰 나무 같은 경우에 가지가 없으면은 어디로 어둡게 해야 되는지 진행 방향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끊어서 이 중간에 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고 가셔야 좋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해버렸네요. 진하게 하시고요. 이제 위에서 빛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밑에가 어두워집니다. 이때 직선입니다. 그냥 직선으로 구불구불하게 잡아놓은 나무의 밑을 진하게 채색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도 곡선 약간 곡면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나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요렇게 휘게 하고 싶다든지 뭐 이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든지 이제 입체의 형태에 맞춰서 그 선의 방향은 좀 자유롭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밝고 어둠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에 이제 조금 더 눕혀서 그 쉼표를 찍듯이 굵고 짧은 선들을 넣어두시면요. 자연스럽게 외곽이 너무 딱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바깥쪽에 여린 잎들을 표현하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의 방향만 잡아 놓으셨다가요. 마무리 하실 때 보통 조금 더 도톰하게 한번 더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나무는요. 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날씬하게 그리셔야 나중에 원하는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점점 채색할수록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실 때부터 조금 생각보다 날씬하게 얇게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사용하셨던 구불구불한 선, 굵게, 짧고 굵게 쓰는 선들로 여기 이렇게 양쪽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늘은요, 요 선입니다. 요런 선들로 어디까지 구름의 끝 라인을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지의 흰색을 그대로 구름의 흰색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 연습 해보세요. 이렇게 사용하는 선 연습의 1번 선입니다. 하늘은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하늘이 더 파랗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림의 끝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요 위에는 조금 더 진한 색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때는 정말 선 연습입니다. 최대한 선을 밀착하게 하셔서 가까이 하다 보면 간격이 벌어지셨다 다시 돌아오셔서 비슷한 힘의 세기를 유지하셔야지 되고요. 연필을 돌리지 않고 차분하게 가시는 게 넓은 면을 채색하시기에 좋습니다. 돌리는 순간 갑자기 뾰족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앞에부터 가서 다 진하게 고른 면을 만들어야지 되고요. 돌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굵게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면을 채우기가 쉽고요. 끝나는 지점도 뾰족하게 끝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구름의 윗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부드럽게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나무의 끝부분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이제 직선으로 대부분 채워보셨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타원입니다. 얘를 더 납작하고 가깝게. 그래서 이거 길이는 뭐 이렇게 늘어나셨다가 다시 좁아지셨다가 해도 무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혼색할 때도 굉장히 볼륨감 있게 자연스럽게 섞이고요. 그다음에 선 느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이라든지 뭐 유리 이렇게 매끈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 또는 연필 선 자국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보슬보슬하게 두툼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두 개를 혼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타원을 그리시면서 면을 채우는 연습도 함께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연필을 돌려가면서 밑에서부터 진하게 하셔서 위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좀 밝은 색깔을 써도 이 위에다가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물론 그 예시에서는 한 가지 색으로 했는데요, 혼색하실 때 이렇게 하면 선으로 했을 때보다 선자국 없이 부드럽게 잘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 그리는 연습 꼭 해보세요. 납작한 타원으로 전체의 면을 채우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혼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에서부터 뭐 주황색, 빨강색을 거쳐서 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노란색을 굉장히 이렇게 진하게 칠해놓고 이 다음 색으로 천천히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 노랑 위로 색이 안 올라갑니다. 지금 보이시죠? 약간 뭉치면서. 그래서 이 중간톤, 여기에 사용되는 이 주황색 계열의 색들을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위로 노랑이 올라가셔야 자연스럽게 색이 섞어집니다. 노랑이 많이 포함된 색일수록 더 마지막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뭐 빨강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빨강에서부터 주황, 노랑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노란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노란색부터 말고 이 밑에 색, 진한 빨강부터 시작하셔서요. 올라가시는 게 혼색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한 번에 진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색깔을 가려고 하시면 여기가 경계가 많이 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비슷한 색이어서 좀 덜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어둡기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천천히 비슷한 힘의 세기로 여러 번 중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서 색을 쌓아 올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마음먹지 않고요. 천천히 이 색, 조금 진한 색 한번, 조금 밝은 색 한번 이렇게로 겹쳐서 칠하셔야 나중에 점점 진해지면서 색과 색의 경계가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단계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단계의 색들을 다 사용해 보시지는 않아도 좋고요. 미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스트해서 한 3-4가지 정도, 이 정도 색이면은 좀 어울리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밝고 중간 어두운 색들을 표시해 놓고 미리 골라 놓으시고 그라데이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빨강에서부터 노랑까지 꼭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좋아하시는 색감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슷한 힘의 세기로 여러 번 칠하는 것, 그리고 조금 진한 색부터 시작하셔서 밝은 색을 진한 색 위로 올리는 것을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넘어가면 가지 연습입니다. 8번째죠? 가지 연습은 아까 이렇게 연필 돌리면서 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근데 보통 잔가지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여기 메인 가지들을 한 번씩 더 두툼하게 하면서 그 메인 가지에서부터 다시 잔가지로 뻗어나가게 되면 여기를 뭐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톰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갈수록 힘을 빼시고요, 가지 끝에 잔가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굴곡이 있게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요, 이 연필을 돌리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곡선이 생기고요. 처음에 평면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다 정해졌다면 좀 더 이제 그 선 위로 넘어가게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서로 맞물려서 오지 않고요, 조금 더 엇갈리게 그려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연필 돌리는 연습 꼭 해보세요. 그리고 9번째입니다. 이때는 그냥 지그재그 선으로요, 그림이 끝나는 지점일 때 이렇게 탁 끝날지, 좀 이렇게 그리면서 풀어지게 끝날지, 이런 게 고민인 때가 있습니다. 풍경화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때에는 그냥 이렇게 멋내기 하듯이 좀 가볍게 그리고 끝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요. 이거는 이렇게 뾰족한 것보다 좀 뭉툭한 것들로 연습하셔가지고요, 더 굵게 나오게 해보세요. 간격을 바짝 붙이셔도 좋고 끝날 때 싹 들어서 끝이 가볍게 끝나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나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굵직한 선들을 활용해 보시는데요. 꼭 초록색 아니더라도 사용 평상시 안 할 것 같은 색들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도톰하고 굵은 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어두운 부분도 잡아주고요. 어두운 부분 색을 채워주고 연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뭉툭한 상태에서 요 외곽에 이렇게 쉼표를 그리듯이 점을 찍어주시면 짧고 굵은 선들을 통해서 그 나뭇가지 끝에 아직은 여린 잎들을 표현하기에 좋습니다. 근데 이거 안 돌리려고 하면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막 너무 돌리고 싶고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고 그래서 진짜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절대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이런 외곽이 없더라도 또는 외곽을 가볍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굵은 선들을 이용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나무의 끝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그래서 예시에 나와 있는 모양과 똑같지 않더라도요. 아, 이런 선을 사용해서 그리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다면 형태가 바뀌더라도 선을 사용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선은요. 이거는 이제 도화지가 이렇게 있으면 연필이 이렇게 들어와서 가볍게 들어와서 탁 들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계추 같이 팔이 움직이고요. 요 끝이 선의 끝이 이렇게 딱 끝나지 않게 끝 모양이 조금 이렇게 뾰족해지도록 좀 가볍게 힘을 주셔가지고 채색을 해봅니다. 모든 면을 사실 굉장히 진하게만 칠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얇고 여리게 칠하면서도 고르게 가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 선은 스케치 큰 형태, 뭐 가벼운 어두움 이런 거 잡을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기 때문에요. 이때에는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으로 받치고 손목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힘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팔목을 기대면 손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직선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에는 손목과 팔꿈치를 들고 어깨 힘으로 가시면서 그 선의 양쪽 끝이 부드럽게 풀리도록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힘 줘가지고 또 조금 한쪽이 맺히더라도 뭐 살짝 진하게 가시고요. 그래서 부드럽고 얇은 선으로 단계를 내실 수 있도록 연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직선은 직선인데요. 그림자 표현할 때에 색감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넣어두었습니다. 밑 베이스가 따뜻한 난색인 경우에 웜 그레이 계열을 사용을 하시고요. 밑에 물체색, 뭐 풍경의 색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푸른빛을 돈다, 한색이다, 그러니까 차가운 색인 경우에 쿨 그레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색연필이 그래서 단계를 많이 내면서 회색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대부분 지금 요 크로마플로 같은 경우에 회색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회색이 많습니다. 이 라벤더 애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칠해보면 지금 따뜻한 색이어서 이 브라운 계열과 잘 어울리고요. 여기도 칠해볼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의 보랏빛이 돌면서 브라운도 있는 회색이기 때문에 따뜻한 색감을 사용했을 때 뭐 그림자로 하기 조금 약하기도 하지만 그늘과 그림자 또는 채도를 낮춰줄 때에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쿨그레이 대용으로 쿨그레이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레이는 잠시만요. 요거는 슬레이트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채색을 막상 해보면요. 여기 끝에가 좀 굉장히 청록 같기도 하고 파랑 느낌이 있는데 그 쿨그레이 한 70% 정도 프리즈마 색연필 기준으로 했을 때 70에서 90보다는 조금 밝아요. 그래서 그 70보다는 조금 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느낌을 충분히 내시면서 한색과 어울리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쿨그레이가 아쉽다 하신다면은 실버를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흰색 종이에서는 이제 이 메탈릭 색연필들이 그 금속성의 느낌을 덜 내거든요. 그래서 얘는
쿨그레이 한 50%, 30% 정도의 느낌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서요. 이 실버도 같이 활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진하게 한번 색을 해보고요. 그 위에 이제 흰색을 그어봤습니다. 얼만큼 덮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검정색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고 검정으로 한번 세게 그어서 덮어보세요. 윗색이 올라오는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해보시고요. 흰색 같은 경우에 그 블렌더 역할을 해줍니다. 흰색이 많이 섞여있는 대부분의 색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지금 풀어서, 연필 선을 풀어서 부드럽게 종이 골지 사이로 밀어넣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거는 흰색이기 때문에 약간 밝은 이렇게 셀로판지처럼 한번 덮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창, 유리문, 도자기 이렇게 조금 투명하면서 반짝이는 물체들에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저는 부드럽게 색을 좀 피고자 할 때 블렌더 대신해서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초 선 연습 1과 2가 이루어졌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선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 실전에 가셔서도 또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초 선 연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